통해서 이렇게 이제 한번 인연이 돼서 만나봤는데, 벌써 정직이 시작하는 것 같아요. 어제도 또 늦게까지 만나고 했으니까, 정이 조금씩 쌓이는 그런 느낌이 좀 같습니다. 오늘 지금 오시겠다는 분들이 아직 좀 잘 도착이 안 되어서, 발표할 자리를 좀 잠깐 보여줄 수도 있어요. 이제 한두 차례 더 도착하면 그렇게 발표를 하는 걸 하고요. 토론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의 정점이 다른 것보다는 왜 사상근무제냐라는 것과 왜 5일 근무제가 4일 근무제, 3일 근무제가 나오느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되면 사실 나머지는 토론의 토론의 가치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래서 무슨 얘기냐면 5일 근무제를 통한 생산성보다 7일 동안 계속 생산하면 당연히 생산성은 높죠. 그리고 경영자는 생산성 가치를 높이는 것을 원하는 거기 때문에 경영자가 싫어할 리가 없고, 근로자는 5일 동안 근무하다가 4일 근무에도 월급을 똑같이 준다면 소득이 없으니까 좋은 거죠. 네. 그로 인해서 3일 동안에 비어있는 공간과 시설이 돈으로 따지면 또 이게 장난이 아닌 거예요. 옛날에는 생산 산업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컨텐츠 산업이면 컨텐츠 산업이라든지 영상 산업이라든지 이런 거는 공장 개념보다는 프로그램 개념이 더 많죠. 디자인 개념이 더 많고. 근데 그런 것을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은 사실 사무실 분위기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도시화된 이 사무실이 사실은 10년, 20년, 50년 이상 걸쳐야 적어도 도시의 어떤 형태를 만들게 된 거죠. 50년에서 100년, 200년 이상 투자된 그 도시 시설이 5일 근무제 때문에 토요일날, 일요일날, 공휴일날 비어있다는 것은 좀 아깝다는 것을 이제 저희가 처음으로 발견하게 된 거죠. 근데 그것을 어떻게 활용해볼까라고 생각해보니까 이게 무한대 활용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누구든지 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발표 자료가 좀 만들어지고 5분짜리 뭐 만화라도 좀 만들면 아마 이해하기가 굉장히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저희가 좀 만든 자료를 가지고 지난번 박연한 씨가 한번 교환여행을 말하기 전에 실경제에 대해서 좀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제 표 하나만 가지고 오늘 발표하기 전까지만 기존 임시 토론을 임시 토론 주제를 일단 먼저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옛날에 박연 씨가 발표한 게 이제 요 편인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이제 기억나게끔 말씀을 드리고 싶으면 전혀 없나? 레이즈입니다. 음, 2014년 기준으로 지금 이 통계를 뽑은 건데요. 주 5일 근무제일 경우에 공휴일을 포함해서 105일을 쉬어요. 근데 만약에 주 4일 근무제를 한다면 공휴일이 없이 대신 휴일은 156일로 늘어요. 그래서 5일 근무를 하다가 4일 근무를 하게 되면 공휴일이 156일이 생기니까 이거랑 비교하면 51일이 더 이익이 되는 거죠. 더 쉬면서 나는 월급은 똑같이 받는다는 논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왜 이 논리가 가능해지냐면 주 3일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생산 가동을 할 수 있는 공간과 노동력이 주어지면 경영자는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큰 거죠. 그래서 이 수익을 계산하면 5일 근무했던 사람이 4일 근무해서 생산이 좀 떨어진다 하더라도 여기서 손해보는 것을 여기서 충분히 메꾸고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영자는 5일 근무제에서 4일만 근무한다면 이거 좀 부담돼 라고 하는데 3일 동안 빈 공간을 활용하니까 더 나은 것 같아 라는 계산만 하면 경영자는 무조건 좋은 거예요. 이 이익이 너무 커서 바로 실행하면 파급 효과가 너무 파장이 제가 계산해 보니까 3년에서 5년 이내에 정말 세계 1등 강국이 될 것 같아요. 경제도국이 될 것 같아요. 이 계산 수치는 도저히 흥분돼서 말을 못할 정도로 너무 성장률이 높아요. 그래서
요거에 또 차이점이 뭐냐면 옛날에는 5일 근무제는 공휴일날 쉬었잖아요. 그리고 뭐 창립 기념일도 쉬고 무슨 날이 있으면 쉬고 또 명분을 쉬는 날이 좀 이렇게 끼다 보면 사실 휴일이 140일 정도 돼요. 원래는 이게 105일만 쉰다 우리 개념이 이런데 뭐 병가 3일, 경조사 2일, 비법정 공휴일 뭐 3일 이런 거 다 포함하고 뭐 선거한다고 뭐 포함하고 어떻게 다 써보고 보면 142일이 휴일이 나오는 거예요. 이 140일 휴일이나 4일 근무한다고 150 휴일이나 이거 어떻게 보면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대기업에 다녀서 10년, 20년 연차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차라리 요거를 갖고 적당히 때우고 적당히 5일 근무한다고 하면서 그냥 연봉을 지금처럼 받아가는 시스템이 훨씬 더 안정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이 4일 근무자가 되면 휴일은 좀 늘어날지언정 업무 부담은 타이트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생산성 목표는 달성해야 된다는 그런 어떤 요구를 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느슨한 업무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20년 이상 된 근로자는 귀족 노조를 하는 사람들은 차라리 이게 낫다. 대기업의 임원들은 제가 얘기해보니까 이 말기가 소통이 안 됩니다. 제가 대기업 직원들하고 얘기해보면 야 나는 아무리 계산해도 이게 더 이익이야. 근데 이 사람들은 사실 무슨 핑계대고 사무실 안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많이 쉬는 거죠. 괜히 이거 뭐 이런 식의 부담을 갖고 일하냐고 매출 목표 달성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을 갖는 것보다는 기분이 낮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더라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대기업에서는 이제 요즘에 통상임금 제도가 나와가지고 사실은 이제 잔업수당이 좀 있어야 일은 하지 않아도 잔업을 했다고 또 이렇게 근무 일지를 좀 속여서 기록을 남겨야 또 수입이 생기는 그런 입장의 어떤 이상한 임금 구조가 돼가지고 야 잔업을 안 하면 우리는 못 먹고 산다. 수입이 떨어진다. 또 이런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이번에 통상임금 제도가 나왔고 이제 좀 정상적인 그 월급을 좀 복잡하게 복지 무슨 기금 밑에서 자꾸 문화비로 두고 뭐 복지비로 두고 이렇게 복잡한 임금 구조가 아니라 그냥 통상임금 제도가 딱 정해져서 지급되는 것이 명쾌하게 나온다고 한다면 아마 경영자나 그 대기업의 임원들도 계산을 복잡할 바에는 차라리 이게 훨씬 더 나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가져갈 수 있는 그 근로자가 제가 볼 때는 한 10%에 해당되고 나머지 90%의 근로자와 90%의 중소기업은 이 부분에 대해서 호응할 수 있는 회사가 굉장히 많죠. 왜냐하면 잔업을 하고 싶은데도 50% 이상 또 줘야 되는 그런 어떤 중소기업 부담도 굉장히 커졌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100% 지급할 수 있는 근로법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당히 부담스러워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에서는. 그래서 중소기업은 4일 근무하고 3일 일할 수 있고 7일 동안 가동해서 7일 동안 일할 수만 있다면 좋다라고 생각하는 중소기업도 굉장히 꽤 많다. 그래서 결국은 뭐냐면 5일 근무제는 결국은 140일을 최고로 쉬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 쉬는 사람은 105일을 쉬어요. 근데 3 근무제가 되면 추석 때하고 설날 때의 어떤 명절을 제외하고는 휴일은 없다. 4일로도 일하고 3일째도 일하자. 우리는 무조건 열심히 생산해서 생산성은 세계 최고로 만들자. 또 한 번 열심히 일해보자. 이제 이런 어떤 근무 환경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무조건 4일이라고 나는 무조건 3일 쉬고 또 상대편은 나는 무조건 3일이라고 나는 무조건 4일 쉬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렇겠어요?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 되면 대한민국은 세계에서 일하는 문화가 이제 다시 재창조되는 거죠.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나오는 이 생산성은 모두를 살리지만 금융 시스템을 활용하고 뭐 정말 복잡한 수학 계산을 이용해서 파생 상품을 만들고 금융의 어떤 꼬리에 꼬리를 무는 그런 문제를 양성하는 금융산업을 통해서 산업을 발전시키는 것은 진정성이 없고 오래가지 않고 시간이 지나면 문제를 야기한다. 그래서 금융도 저는 사전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공무원도 사전근무를 했으면 좋겠고 그 대한민국 전체가 사전근무를 한다면
대한민국은 365일 가동이 되는 국가가 됩니다. 더더구나 우리나라는 유럽과 미국의 시간차로 인해서 낮에는 국내 시장을 활성화시키고 밤에는 국제 시장을 띄워준다고 한다면 지금 이 사무실이 낮에는 저희 회사 이름으로 밤에는 국제적인 무역회사로 운영한다면 우리는 24시간 일할 수 있는 그런 시장이 지금 도래되어 있는 거죠. 근데 그런 어떤 시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아직 24시간 가동되는 업무단지가 없어요. 무역회사도 아침 늦게 오거나 밤늦게 일하거나. 그래서 아주 묘하게도 우리가 시간 관리를 하는 거 보면 굉장히 낭비하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가 3으로 되면 우리는 차라리 7일경이 나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더 발달되면 어떻게 되느냐. 사상근무 2교대전은 뭘 얘기하면요. 하루에 8시간 근무하자는 게 아니에요. 4-3을 하되 이제는 근무 시간이 8시간도 많다. 그래서 6시간을 풀리자. 이렇게 해서 2교대를 돌리자는 거죠. 그러면 한 공간에 한 지붕에 2회사가 아니라 한 지붕에 4회사를 만들 수가 있어요. 하루에 6시간을 근무하는 거죠. 그것이 더 나아지면 하루에 4시간으로 근무해도 되는 거예요. 그런 형태로 진행을 되다가 3일 근무하던 사람이 이제 나이를 80 먹었어요. 근데 3일 전화 벅차. 그럼 이틀만 일할게? 하루만 일할게. 그 다음에 하루 일해도 내가 하루에 4시간만 할게. 일주일에 4시간만 근무해도 된다는 거예요. 어저께 한 분 미팅 속에 주 4시간 일하기라는 그런 책이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외국에 저자가 있는데 아침에 찾아봤더니 아직 그 책을 못 찾았습니다. 근데 그 책의 결론만 그렇고 책 제목이 아마 그 사람도 나와 같은 유사한 이런 시스템 구조를 생각해서 전개된 답인 것 같아요. 그래서 나랑 똑같은 생각을 한 사람이 또 인간하게 돼서 굉장히 좀 흥분되고 있는데 그 책을 아직 제가 못 찾았습니다. 찾아갖고 한번 차별이 뭐가 있는지 좀 찾아보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흘러가서 하루에 4시간, 주 1일만 4시간만 일을 한다 하더라도 월급은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는 그 임금 구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5일 근무할 때 만약에 100만 원 받았다. 그러면 4일 근무하면 똑같이 준다고 했어요. 100만 원. 그 다음에 4일 근무하다가 내가 좀 공부하고 싶어. 하고 싶은 일이 있어서 3일만 일하고 싶어. 하루를 줄였어요. 그러면 25%를 줄여야 되는 거죠. 원래는. 근데 20%만 줄이면 80% 가져가는 거예요. 또 하루를 줄이면 20%를 줄여서 60% 가져가고 또 하루를 줄이면 하루 일하면 40% 가져가요. 하루를 일하더라도 5일 근무제 기준을 따지면 100에서 60%만 양보하고 40% 가져갈 수 있는 구조예요. 그럼 내가 나이를 먹어서 주 1일 근무할 때 연봉 1억이라 한다면 일주일에 하루만 일하고 연봉은 4천만이 되는 거죠. 그럼 50%에 가까운 거죠. 그 정도의 연봉을 내가 받아갈 수 있다고 한다면 노후 대책은 된 거죠. 돈 벌 필요가 없죠. 자기가 알고 있는 경험과 가장 쉬운 것을 계속 이어가면서 하면서 계속 나이가 50, 60이 되면 지혜가 이제는 재산인데 그 지혜를 써먹을 수 있는 그런 직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한다는 것은 아마 그 노인복지 중에 저는 그 어떤 복지 제도보다 이 복지 제도가 최고인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문제를 개인적으로 볼 게 아니라 이제 좀 국가적으로 볼 게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산업 분야별로 봐야 돼요. 지금 제가 말씀하신 거는 사장근무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나의 입장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보자는 토론을 제가 말씀드린 거고 이 얘기를 이제 출생 문제를 갖고 한번 따져보자 아니면 결혼 문제를 갖고 따져보자 아니면 경제 문제를 갖고 따져보자 일자리 창출 갖고 따져보자 에너지 문제를 갖고 한번 따져보자 부동산 문제를 갖고 따져보자 이런 식으로 모든 문제를 따져보니까요 놀랍게도 이 문제 하나 갖고 다 해결이 되더라고요. 동시에 뭐 하나 한 가지에서 해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것만 시작하면 일단 교통 문제는 4일 일하는 사람과 3일 일하는 사람이 번갈아 가면서 출퇴근을 하기 때문에 일단 교통 문제가 널널해져요. 더 이상 시설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 사무실도 더 이상 지을 필요가 없어요. 있는 공간을 반밖에 나눠가니까 있는 곳은 충분한 거예요. 그냥. 그래서 적어도 한 1년, 2년, 3년 동안은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이것이 너무 잘 돼가지고 이제 갑자기 또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경우에는 새로운 시설이 필요할지는 몰라도 일단 사상근무제를 실현하다 보면 주위 사람이 다 한 사람, 두 사람 모두가 결혼도 하고 아이도 낳고 이혼도 안 하고 오히려 재혼이 늘어나고 뭐 이런 어떤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상상을 해보니까 100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다 해결할 수 있다라는 결론을 냈습니다. 그 사회적인 문제 100가지를 어떻게 해결하느냐, 여성 가족들은 뭐 여성의 복지, 여성의 뭐 출산, 뭐 자녀의 교육 이런 거 갖고 이제 막 예산을 따내고 막 까고 또 교통부는 교통 문제가 심각하다고 다 예산 따고 그래서 모든 부처가 문제를 내걸면서 예산 따먹게 하고 국민과 기업을 열심히 세금 내지 않으면 안 되는 이런 구조에서 사장님 문제를 실현하면 그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고민하지 않고 하다 보면 그냥 다 된다는 거죠. 이런 논리를 저는 이제 발견했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하고 이 기쁨을 함께 나누고 싶다는 욕구가 이제 강해지기 시작했고요. 이 문제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문제점이 있으면 좀 지적해 주시면 저희가 열심히 보완해서 다시 또 미팅을 요청할게요. 찾아서 말씀드릴게요.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좀 여기 질문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하나요? 네, 지금. 네. 저희가 질문이 아니라 응원과 함께 어떻게 보면 같은 고민을 하고 있는 입장이거든요. 저희도 공간 활성화를 지금 하고 있어요. 제가 그래서 사무실이 강남에도 있고, 여기 을지로에도 있고, 여의도에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은, 아까 말한 대로, 6시까지는 본 업무를 위해서 쓰고, 7시부터는 우리가 접수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각종 회의도 하고.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그게 공간 활성화는 대단히 좋은데, 먼저 점유했던 사람이 비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오는 사람이 그 비용에 대해서 공유를 못 하겠다는 거죠.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떤 식으로 좀 해결될지 그게 좀 궁금합니다. 예, 그걸 A라는 회사를 하고 B라는 회사로 표현했어요.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해야 돼요. A라는 회사는 이제 주간에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팀이고 B라는 사람은 이제 저녁 시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원래는 따지고 보면 5일 근무제기 때문에 이 사무실은 내가 퇴근하고 있는 데 써 이거거든요. 그래서 좀 100% 내기도 그렇고 계산하기가 힘들 수 있어요. 그죠? 이 개념하고 나는 4일만 일하면 돼. 너희는 3일이래. 이 생산성과 집중력과 조직력을 갖추기 훨씬 더 좋아요. 퇴근 시간에 또 와야 되는 불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차이점이 좀 있고요. 그 다음 비용 부담에서는 내가 사용하고 나는데 퇴근 후에 너희들이 써 라고 한다면 경제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은 무상으로 해줄 수가 있는 거고 경제적이 없는 사람은 좀 어느 일부러 좀 달라고 할 수 있는데 좀 능력이 되면 또 줄 수도 있는데 이제 능력이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하는 거죠. A 회사와 B 회사가 서로 윈윈이 되거나 서로 업무 지원을 해준다거나 재능을 교환하거나 이게 잘 안 맞는 거예요. 이 매칭만 잘 된다고 한다면 내가 너희들 일을 도와주고 그 대가로 사무실 공짜로 쓰고 또 그게 고마워서 운영자금까지 지원해 줄 수도 있어요. 우리 회사하고 관계된 일을 한다면 외주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문제풀이가 인재를 내야 된다가 아니라 공간만 잘 찾아 들어가면 기회를 얻을 수 있어요. 오히려 투자자금도 받을 수 있어요. 맞습니다. 그래서 한 지붕에 두 회사를 만들자는 이 논리는 하나는 영리기업이 돈 버는 기업. 근데 여기서 은퇴를 해야 되고 사람이 필요한데 사람을 뽑기도 힘들고 죽겠어요. 인건비가 부담돼서.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나 내어서 들어왔더니 청년 일자리가 협동조합으로 들어오고 여기서 퇴직하는 사람이 이 안에 퇴직을 해서 평생 직장을 지원해 준 거죠. 이 회사에서 배웠던 노하우를 협동조합에서 쏟아주고 신규 직원은 청년 일자리가 들어와서 노동부의 인건비 지원도 받아가면서 원가를 절감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여기서 직원이 한 사람이 빠져나왔어요. 업무가 빵꾸 났을 때 메꿀 수 있는 관계라면 이런 환상의 파트너이기 때문에 공간 사용 비용을 덜 나는 얘기는 안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곳을 찾아가는 것이 대표화되고 이게 사회적인 시스템이 된다고 한다면 나는 우리 조직은 이런 적용을 갖고 있고 이런 걸 하고 싶어 한다. 이런 경험과 노하우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공간을 줄 수 있는 것이 없을까라고 질문했을 때 빅데이터가
이런 공간이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어 원하는 걸 선택해봐. 이런 사회를 만든다면 사상금을 치료운동은 기적을 만들 거예요. 질문에 답할 때 아,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예. 질문 한번 말씀드립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뭐 지진일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저희 같이 뭐 예를 들어서 임대를 하고 있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풀타임으로 24시간을, 예를 들어서 저뿐이 아니라 다른 기업이 들어와서 일을 한다고 그러면, 임대주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과연 어떤 식으로 그걸 받아들여줄까, 이런 의문점이 좀 생기거든요. 이 노하우가 건물 주인한테 가면 욕심이 팍 생겨요. 그렇죠. 그게 이제 겁나는 두 거죠. 배로 받아야죠. 제가 이걸 발견하고 이걸 이런 식의 모임을 통해서 발표를 해야 될까 말까에 대해서 무지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그 고민을 한 지가 한 1년 지났죠. 1년, 2년 가까이 됐는데, 왜 고민을 했냐. 임대주, 건물주는 이거를 알면 이제 임대를 높일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또 세금이 계속 늘어나거든요. 그리고 건물주는 또, 유지관리비가 상당히 말이 아니에요. 사실 뭐, 건물 100억짜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행복하지 않아요. 정말 나쁜 사람이라는 소리 들으면서 살아가면 행복할 수는 있는데, 그래도 내가 재산이 이만큼 있는데, 이렇게 욕을 얻어먹으면서 내가 살아야 되겠냐고 생각하면, 사실 전혀 이익이 안 되는 것이 또 건물, 임대주가 됩니다. 그래서 건물주가 이걸 알게 되면, 하나의 노하우가 돼요. 그 다음에 떼돈을 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약에 임대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에다가 보안 유지가 될 수 있는 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하나 빅데이터 하나 운영 관리하고 전부 다 사무실마다 모니터만 나눠주고 데이터는 여기서 장비된 구축된 시스템으로 보안 유지를 보장해주면 임대는 한 건물에 그러니까 한 사무실 공간에 임대를 하강으로 하고 심야 주간으로 나누면 4개 회사에서 나눠줬어요. 그러면 그거 다 별도로 임대로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준 이 아이템은요, 이런 식으로 임대할 수 있는 설계도를 별도로 그려야 돼요. 그 설계도를 별도로 그려서 국제 특허를 내놓으면 아마 그 건설 설계회사는 설계 가수가 될 거예요. 그래서 그 설계도를 가지고 건축을 져야 임대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좀 연구해서 설계도 하나만 제대로 특허를 받아놓으면 아마 세계 1등 설계 건설회사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 계신 분 중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이렇게 미리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가 좀 없는 사람들이 좀 해보고 그리고 이런 것이 우리 한국에서 어느 정도 좀 자리 잡고 난 뒤에 그 건물 관리 임대업을 하는 사람한테 정보가 좀 늦게 갔으면 좋겠다. 오히려 저는 설계 사무실에서 이 정보가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걸 활용해서 설계 사무실 설계도를 가지고 특허를 내는 그렇게 해서 국가에 이익이 된다고 한다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하면 3개월, 6개월, 1년 만에 임대료가 또 올라가면 그냥 의미 없는 일이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같은 경영자는 한 가지 사업만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너무 지겹습니다. 그래서 저는 4.3을 돌리고자 하는 이유가 뭐냐면 경제적인 이익보다는 내가 5일 근무하고 나오는 이익보다는 사상 근무제를 통해서 나오는 합산의 이익, 그것이 내가 직접 투자해서 이익이 되건 아니면 B라는 회사가 수익이 되건 그 합산 이익은 더 크다는 거죠. 그래서 협동조합을 하나, 모든 영리기업은 협동조합 하나를 유사한 업종으로, 기존의 업종과 유사한 업종으로 협동조합을 하나 만든다면 그것도 경영전략에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그런 쪽으로 일단 먼저 써봤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이 답했죠? 근데 이제 여기에서 박연 씨가 발표했던 것 중에 실제 사태미 시험은 어디 있어? 자료가? 여기는 없나? 여기 있었나? 아까 그 표를 이제 참고해서 사점이라는 이 시간을 보면 사실은 회사에 나와가지고요 정말 8시간 아무 일 안 하고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게 아니라
뭐 외부에 전화도 받고, 뭐 주식도 한번 확인해보고, 뭐 쇼핑몰도 검색해보고, 그리고 화장실도 좀 가고, 또 밖에 나가서 또 커피 한 잔 먹고. 이러다 보면 하루에 1시간, 2시간 그냥 나가는 거죠. 이런 거 따지면 사점 이유도 안 돼요. 사람에 따라서 다르죠. 신입사원이냐, 10년 차냐, 20년 차냐 다르죠. 그러면서도 5.19 문제는 계속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의식이 나는 5.19만 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주 4.19도 안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성을 좀 하자는 거죠. 그 반성 하나만 하면 사회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5.19 문제 이 시스템은 이런 문제점을 발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은 사실은 5.1 감옥에 맞아요. 갇혀 있죠. 그래서 이 5.19 문제 시스템은 저는 반정을 어떻게 하냐면 관리자 중심 사회예요. 내가 잠잘 때 너도 잠자고 내가 일할 때 너도 일해. 이 시스템인데 내가 밥 먹을 때 너도 밥 먹고 내가 일할 때 너도 일해야 되는 거야. 그래갖고 다 같이 일하는 것이 모든 게 지금 인정되고 그것을 거절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든지 다 같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통 문제가 생기고 그래서 아파트 문제가 생기고 이런 어떤 일자리가 없는 값이 올라가는 거죠. 계속 부동산 값이 올라가는 이유가 다 같이 문화라는 거죠. 4.3으로 딱 잘라놓으면 문화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는 선택권이 생겨지고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사람들이 모아갖고 직업을 개발하고 스스로 직업을 창업할 수 있는 자기가 원하는 일을 찾아서 나갈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왜 협동조합이 망하느냐라고 저는 이제 이 시각에서 바라보니까 수익도 안 오는데 괜히 5일 동안 사무실 만들어 놓고 수익도 아닌데 사람을 뽑아놓고 월급을 주고 수익도 안 되는데 뭐 열심히 한다고 하면서 1년, 2년 버티다가 운임비 떨어져서 망하는 거예요. 차라리 그럴 바에는 주 1일만 공간을 빌려 쓰고 사람을 한 사람이 일할 수는 없으니까 주 1일 동안만 일하는 조직이 만들어져서 1년, 2년 준비하다 보면 비용을 절감할 수 있고 준비할 수 있는 기간이 충분하기 때문에 축적이 될 수 있고 또 사람이 모아지면 이제 수입이 되면 정상적으로 5.1근무 하는 사무실과 5.1근 문제를 도입을 해서 본격적인 수익 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데 남들 하는 것처럼 그대로 보고 따라하는 이 시스템 그거는 5.1근 문제가 다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재수처럼 끌려가면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4.19 문제와 5.1근 문제 차이점으로 제가 얘기를 드려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에 대해서 공감은 하는데 에이 아직 멀었어. 너무 시기상조야. 뭐 성문산이 있니? 이렇게 하는 나라가 있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나?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거 보면 제가 답을 못 줘요. 왜냐면 제가 처음 이 아이들을 생각해서 우리 직원들끼리 이런 논리를 처음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거 보여주고 싶은데 아직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문제점을 좀 인지하시고 공감된다는 측면에서 지금부터 이제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정말 문제라고 할 수 있는 통일 문제를 갖고 오늘 사상적 문제를 시각으로 한번 풀어보는 건 어떨까라고 해서 저희가 오늘 이틀 동안 준비해서 발표를 준비해놨습니다. 이효리 씨 소개하겠습니다. 이효리 씨는 서울대 경제학과 나왔는데요. 어떻게 재수없게 저희 회사에 걸려가지고. 행운이요. 제 질문이 있어요. 예. 앞에 거 4.3. 저는 차라리 이거 4.3, 4.3 2교대가 좋은 것 같아요. 그런데, 첫째는, 사회하고 문화에 소외되잖아요. 3.1근무하고 하는 삶이 소외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 비용이 더 많이 나오다가. 그게 엄청나게 나왔고. 비용을 뭐 이제 개인적으로 그렇죠. 지출. 이제 100만 원을 월급 받는데, 나 3.1근무하고 100만 원 받잖아요. 그 4일을 제가 놀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창의적으로 뭔가를 해야 되잖아요. 그 어디를 가서 창의적인 거를, 이런 센터도 없고, 이런 사회적인
구조도 안 돼 있고 네. 또 외출도 많이 해야 되고. 알았습니다. 질문 내용 예. 알겠습니다. 지금 전 그걸 질문, 어떻게 아니, 하나? 그 질문은요, 사회가 전혀 안 변했을 때 이제 현실적인 상황에서 내일부터 당장 이루어지는데 그 욕구를 채우려고 하니까 당장 변화가 없었을 때 나오는 말씀이고, 지금 사장근무제가 실현되었고 한 3개월만 진행되면 4일 동안 쉬는 사람이 늘어요. 4일 동안 쉬는 사람을 위한 서비스와 교육과 무언가가 계속 산업화가 되죠. 그렇죠. 그거를 연구하시잖아요. 예, 그것이 이제 네. 우리가 할 게 여기서 이제 모두가 할 수도 있어요. 그거를 제가 연구하는 게 아니라 이 계산 방식을 여러분한테 드렸으니까 야, 요 공식을 발견했으면 내가 뭘 준비하고 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여러분들 상상해 주시면 좋겠어요. 곧 제가 답이 있는데. 예, 대한민국 사람은요, 지금 바쁘기 때문에 문화를 못 가져요. 맞습니다. 그 다음에 창의적인 생각을 할 여유를 안 줘요. 예, 이 기업 집단이, 권력가들이 조금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을 해요. 제일 첫 번째가 영어에 엄청난 시간을 뺏기고 있다는 거예요. 영어 안 해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거든요. 더 창의적으로 살 수 있어요. 또 우리가 지금 C 언어를 배우던 걸 없애버렸어요. 조금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걸 계속 막아버렸다는 거죠. 시간을 널널하게 주면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아까 말했던 문화활동, 창의적인 활동으로 더 갈 수 있어요. 제가요, 왕백수거든요. 많이 놀다 보니까는 그런 시대적인 감각이 깨어나더라는 거죠. 이 말씀에서 제가 꼭 전달하고 싶은 게 지금부터는 돈을 벌지 말고 시간을 버십시오. 그렇죠. 그래서 월급을 받지 말고 나 하루 더 쉴래. 아니 그런데 네. 문화 비용 그러면서 어떤 사회적 소셜 뭐 네트워크 비용 이 비용도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용은 이제 개인적인 지출 비용을 말씀하시는 네. 거고, 그게 산업화가 되어서 직업화가 돼요. 그리고 개인적인 비용이 아니라 그거는 개인적인 투자로 생각하셔야 될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5일 근무제에서 형성된 가격이 4일 근무제에서 만약에 형성된 가격을 비교해보면 공연 사업도 토요일하고 일요일날, 금요일날 해서 먹고 살아야 돼요. 근데 4일 일하는 사람이 쉬는 사람이 생겨서 공연 문화를 끌고 갈 수 있다면 수입이 추가로 들기 때문에 그 비용이 점점점 낮아질 수 있어요. 제가 거기에 하나 대안을 드리자면요. 지금 뭐든지 돈으로 바꾸려고 그러니까 문제인데요. 아까 그런 문화 비용을 나 거기 가서 청소를 해줄 테니까 나 좀 들어가게 해주세요. 웬만한 데 다 통과돼요. 다 가능해요. 그 정도면 그냥 와서 그 열정이면 하도 인건비가 그냥 오세요. 비싸니까. 그럼요. 그러니까 다양한 방법을 대안을 찾아내서 우리가 네, 아까 알았습니다. 빅데이터. 잠깐만요. 네. 지금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도 더 진지하게 일단 회의를 펴날 시간이 있고요. 지금부터는 우리 이효지수 소개를 들으면 그래서 지금 문화체육관광부에서도 이런 프로그램을 상당히 많이 만들어요. 그걸 잘 엮으면 될 것 같고 네. 아까 공간을 이제 활성화. 쉐어링하는 거 네. 중소기업, 벤처기업은 될 것 같은데 대기업은 힘들어요. 예를 들면 보안 때문에. 보안 문제를 하셨는데 여기서 나오는 그 수익성이 사상금융을 실현했을 때 나오는 수익성이 너무 커서 보안 문제에 얼마든지 투자할 자금이 나와요. 그렇죠. 네. 그래서 수익을 선택하지 보안의 문제점을 걸지는 않아요. 보안도요, 지금 우리 개인정보 보안 얘기하는데 자기 정보 오픈할수록 사실은 더 좋은 세상이 되거든요. 오픈 시스템이면은요, 어디도 꺼리낌이 없어요. 왜냐면은 보안 문제가 되면은 뒷거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을 제가 네. 보충 설명하면 오픈해도 되는데 악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이 악용하는 사람을 막을 수 있는 사이버 수사가 너무 그렇죠. 베인치에서 다 잡아넣어야 돼요. 거기는 질서가 없습니다. 그 옛날에요 2006년도에 KT 전화국이 다 비었잖아요. 삼성 비었다는 전화국이. 그래서 이 건물을 이제 맞습니다. 지어링 하려고 석에서 짰어요. 안 들어와서. 안 되죠. 예. 왜 안 되냐면 5일 근무제 그 세원은 안 돼요. 제 결론입니다. 4일 근무제 생산성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나오는 자원이 발생되어서 이익이 발생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 부담을 할 수가 있어서 가능해요. 말씀 가능하죠. 자, 그러면 이일 씨가 준비하고 발표할 내용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가장 큰 문제, 사회적 비용은 분단된 국가라고 생각합니다.
뭐 삼성이 무너지는 건 괜찮은데 이 분단된 국가가 계속 유지된다는 것은 대한민국에 얼마나 비극인가 이런 문제에 큰 문제를 갖고 사상국 문제를 어떻게 풀어갈 수 있는지를 한번 여러분들 들어보면 개인적인 문제의 이익보다 이 대한민국의 국가적으로는 이익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들 한번 느끼게 될 거예요. 유일 씨? 예.